여러분 최근에 커서에서 클로드 코드로 갈아타고 있는 개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최근에는 커서보다 클로드 코드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클로드 코드 관련된 영상을 올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드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부터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클로드 코드의 신규 기능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의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있는 이 명령어를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터미널에다가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클로드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제 클로드 코드를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특정 프로젝트에서 클로드 코드를 활성화 시켜주고 나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싹 분석을 해가지고 클로드 코드를 초기화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cloud.md라고 하는 이런 파일 하나 생성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나 그리고 설명 같은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클로드에서는 init이라고 하는 이 슬래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it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클로드 코드가 자체적으로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이 코드베이스 구조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그 구조를 바탕으로 cloud.md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로드 코드를 일단 처음 활용한다고 하시면은 슬래시 init 명령어를 활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생성된 cloud.md 파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오버뷰에 대한 부분도 클로드 코드가 자체적으로 잘 생성을 해주었고요.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라우팅은 어떤 방식인지, 푸시 알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술 스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도 클로드 코드가 전체적인 프로젝트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이 cloud.md 파일에다가 저장을 시켜주었고요. 패키지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cloud.md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loud.md 파일에다가는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만들어준 것을 기본적인 구조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나 아니면 코딩 스타일이나 네이밍 규칙 이런 것들을 추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아키텍처 패턴 같은 것들을 이 cloud.md 파일에다가 저장을 잘 해주고 사용하면은 클로드의 시스템 프롬프트 최상단에 항상 이 cloud.md 파일이 먼저 들어가서 프롬프트가 요청이 가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클로드 코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커서에서는 커서 룰즈와 같은 그런 비슷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에서는 당연하게 MCP 서버도 연동이 가능한데요. MCP 서버를 클로드 코드에 연동하는 방식을 보여드리기 전에 MCP 관련된 도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나만의 MCP 서버 만들기 with 커서라는 도서이고요. 이 책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AI 스페셜리스트가 집필을 했고요. MCP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로 여러 가지 MCP를 연동시켜보고 나만의 MCP를 만들어서 구축해볼 수 있는 그런 실습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MCP가 뭔지 궁금하다. 구조랑 구현 방식을 직접 구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벗 출판사에서 개발동생 구독자분들을 위한 해당 도서에 대한 전자책 증정 이벤트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MCP 서버를 연동하는 방식은 크게 로컬 스코프로 연동하는 방식, 그리고 프로젝트 스코프,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저 스코프 이렇게 세 가지의 스코프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스코프로 연동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MCP 서버 추가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스코프로 MCP 서버가 추가가 완료가 되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추가한 MCP 서버는 이렇게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mcp.json이라고 하는 파일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MCP 서버가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MCP 서버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이런 식으로 .mcp.json 파일을 추가해주면 되고요. 해당 mcp.json 파일 내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JSON 구조의 MCP 서버 명령어를 직접 넣어주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로드 MCP add 명령어를 통해서 MCP 서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로드 코드에서 연동된 MCP 서버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클로드 MCP list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해 주게 되면은 클로드 코드에 연동된 MCP 서버의 상태를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MCP 서버는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다고 나오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추가한 MCP 서버는 패스가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MCP 서버를 한번 연동해 두고 나서는 그 이외에는 기존의 커서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게 MCP 서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드 코드를 활성화시켜서 여기서도 이제 MCP라는 슬래시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현재 연동된 MCP 서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논문은 대규모 MCP 툴 환경에서 LLM 에이전트의 실제 작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의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5개의 일상 과제와 520
27개의 MCP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이제 평가한 그런 지표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LLM 모델들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클로드 소넷 4 모델이 78.95%의 성공률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MCP 서버를 연동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클로드 소넷 4 모델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하니까 기존의 다른 LLM 모델을 활용해서 MCP를 활용할 때보다 클로드 코드를 활용할 때 MCP의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이제 Shift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드를 변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Accept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Shift 탭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플랜 모드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런 식으로 플랜 모드를 통해서 계획을 먼저 세워주고 나서 그 계획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다음에 Accept Edit 모드를 통해서 실제 코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래시 명령어에 config를 입력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클로드 코드의 세팅 값들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use to-do 리스트를 활성화시켜주면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되면은 클로드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할당을 받았을 때 해당 작업이 복잡한 작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투두 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작은 단위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로드 코드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아웃풋 스타일을 정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명령어를 통해서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입력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의 아웃풋 스타일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폴트 모드인데 여기서는 이제 코딩 작업을 효율적으로 완료할 수 있게 간결한 응답을 가진 그런 기본적인 응답 스타일이 이제 디폴트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이 디폴트 스타일보다는 훨씬 더 설명이 조금 부연 설명이 추가된 그런 응답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추가된 학습 스타일인데요. 클로드 코드와 이제 코딩을 하는 동안에 이제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고 협업이나 이제 실습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 모드가 이번에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특정 코드 구현에 대한 핸즈온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조각들에 대한 코드를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아직은 개발이 익숙하지 않은 개발자가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개발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학습 모드를 활용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이 세 가지의 아웃풋 스타일 이외에 사용자 지정 출력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웃풋 스타일에 new라고 하는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입력하면은 여러분들만의 아웃풋 스타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웃풋 스타일 new라는 명령어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 설명에 대한 응답 스타일을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아웃풋 스타일 생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렇게 생성된 아웃풋 스타일에 대해서는 닷클로드라고 하는 경로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닷클로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경로에 들어와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클로드 관련된 설정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제 디렉토리 내부에 우리가 생성한 아웃풋 스타일이 정의가 되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fun and witty라고 하는 아웃풋 스타일이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디스크립션도 들어가 있고 말투와 톤, 유머 스타일, 상황별 농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출력 스타일에 대한 그런 스타일 프롬프트가 다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웃풋 스타일 슬래시 명령을 통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추가한 fun and witty라고 하는 아웃풋 스타일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 아웃풋 스타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럼 이런 식으로 기존의 클로드의 응답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이모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재밌고 위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아웃풋 스타일, 출력 스타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웃풋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유저 스코프의 아웃풋 스타일로 정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별로의 아웃풋 스타일을 또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이렇게 닷클로드 내부에다가 아웃풋 스타일 이라고 하는 폴더를 추가해주고 해당 폴더 내부에 이런 식으로 아웃풋 스타일에 대한 마크다운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별로의 아웃풋 스타일도 정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에 특화된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런 페르소나를 여러 개를 가지고 개발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에이전트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클로드 코드의 에이전트를 이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리면서 개발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제 닷클로드라고 하는 폴더 내부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각각의 작업에 특화된 에이전트에 대한 마크다운 파일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한 서브 에이전트를 클로드 코드 내부에서도 슬래시 명령어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은 현재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에이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create new 에이전트를 누르게 되면은 프로젝트 단위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유저 단위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고, 첫 번째로 이제 클로드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shard cn UI 컴포넌트 추가에 특화된 서브 에이전트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요청해 보게 되면은 이제 클로드 코드가 자체적으로 해당 서브 에이전트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해당 에이전트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할 건지를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모델을 활용하게 할 건지, 특정 에이전트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에이전트의 색깔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가 만들어준 서브 에이전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서브 에이전트를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를 이제 호출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서 이제 호출하고 싶은 서브 에이전트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프로젝트의 컴포넌트를 shardcn 컴포넌트로 대체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컴포넌트 대체 작업을 해당 서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시킬 수가 있고요. 해당 서브 에이전트의 색상인 파란색을 통해서 서브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네 가지의 컴포넌트를 shardcn 컴포넌트로 이제 변경하는 과정을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총 4개를 띄워서 한 번에 요청하게 되면은 작업 속도가 4배가 빨라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떻게 서브 에이전트를 병렬 처리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shardcn UI 컴포넌트 adder라고 하는 이 서브 에이전트를 총 4개를 띄워서 병렬 처리로 작업하게 해줘라고 요청을 해봤고요. 4개의 에이전트를 병렬로 띄워서 각각 다른 컴포넌트를 담당하게,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띄워서 담당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 에이전트가 이렇게 뜨게 되었고요. 해당 서브 에이전트는 메모 폼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두 번째 서브 에이전트는 메모 아이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세 번째 서브 에이전트는 이렇게 메모 리스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진행하고, 마지막 서브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메인 페이지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서브 에이전트를 통해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작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나의 에이전트가 만들었던 것보다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들은 그 서브 에이전트마다의 컨텍스트를 또 새로 부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서브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병렬로 처리했을 때보다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은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마다의 컨텍스트 최적화가 잘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클로드 코드의 훅스라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훅스라는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클로드 코드의 훅스는 특정 이벤트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쉘 명령어를 등록할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 이 훅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쉘 명령어를 등록하게 되면은 클로드 코드가 이제 동작하는 과정 중에서 다양한 시점에 원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가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었을 때 이제 알림을 보내주게 만들 수도 있고요. 코드 포매터가 자동으로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특정 작업 완료나 이제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로깅을 남기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클로드 코드의 훅스를 활용이 가능한데요. 클로드 코드에 이제 훅을 등록할 수 있는 이벤트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계별로 이벤트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클로드 코드의 훅스는 이렇게 유저 세팅,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 그 다음에 로컬 프로젝트 세팅, 이렇게 세 가지의 경로에다가 클로드 코드 훅스를 등록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클로드 코드에 훅스를 추가하는 그 구조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로컬 프로젝트 세팅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settings.json 파일 내부에다가 이런 식으로 훅스라는 것을 정의해주면 되고, 그 내부에다가 이렇게 어떤 이벤트에서 훅스가 동작하게 할 것인지를 적어주고 그 안에다가 그런 구현 사항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클로드 코드가 어떤 응답을 생성하거나 이런 과정이 이제 중단이 되었을 때 개발 동생님 요청하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커맨드를 작성을 해 보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요청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그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오디오를 재생해 주게 될 거거든요. 개발 동생님 요청하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클로드 코드 훅스에다가 이제 스탑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훅스에 있는 커맨드를 이제 실행해라라고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작업이 완료가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개발 동생님 요청하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라고 오디오를 재생해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도구 호출이 완료된 이후에 동작할 수 있는 훅을 두 가지를 이제 등록을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도구 호출이 완료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확장자별로 이제 적절한 포메터를 알아서 실행해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훅스를 하나 추가해 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나 CSS, HTML 관련된 확장자가 있다고 하면은 프리티어로 포매팅을 한번 실행해주고, 그다음에 파이썬은 이제 블랙 포매터로 포매팅을 한번 실행해주고, 나머지 고나 러스트, PHP에 대해서도 각각의 언어에 맞는 포매터로 알아서 이제 코드 작업이 완료가 되면 한번 포매팅을 해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훅스를 추가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훅스를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훅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특정 도구 사용 이후에 이제 동작하는 훅을 만들어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된 도구가 사용된 이후에 여기 있는 이 커맨드가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은 특정 파일을 생성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이 변경사항에 대한 부분을 로컬에 있는 거를 이제 스테이징으로 올려줄 수 있는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요. 해당 훅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강의 플랫폼, 랜딩 페이지 단일 HTML로 생성해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해당 HTML 페이지가 생성되고 난 뒤로 여기 있는 이 git add라고 하는 훅스가 실행이 되어서 지금 로컬에 있는 변경사항을 이제 스테이징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게 실행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HTML 파일을 생성할 건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yes를 눌렀을 때 지금 변경사항이 이 위쪽으로 이제 스테이징으로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yes를 눌러보도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스테이징으로 변경사항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변경사항이 이제 스테이징 변경사항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컨트롤 R을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디버깅 로그가 포함된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클로드 코드 훅스가 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이제 특정 코드에 대한 파일 포매팅을 하는 그런 도구가 호출이 되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이제 추가했던 git add라고 하는 스테이징으로 변경사항을 올려주는 그런 도구가 호출이 되어가지고 이제 write 도구가 사용이 되었을 때 그 도구 사용 이후에 이렇게 호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의 훅스 기능은 기존의 이런 클로드.md 파일과는 다르게 여기서 클로드.md 파일에서는 여기 있는 이런 규칙을 LLM이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정해주는 그런 메모리 파일인데, 그런데 이제 클로드 코드의 훅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특정 상황에서의 무조건 발생시켜야 되는 그런 커맨드나 쉘 명령어를 조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LLM의 응답과는 별개로 특정 동작이나 명령어 수행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로드 코드의 이 슬래시 명령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몇 가지 슬래시 명령어를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이외에도 클로드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축해둔 슬래시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슬래시 명령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화 기록 지우기, 이 대화 기록 지우기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의 하나의 세션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쌓아가면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컨텍스트가 점점 더 차오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LLM 모델은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화 창 내부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시키다 보면은 예전에 있던 컨텍스트와 최근에 진행하던 컨텍스트가 이제 섞이고 기존에 있던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LLM 모델이 까먹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세션 내부에서 계속해서 채팅을 오래 하게 되면은 점점 더 LLM 모델의 성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하나의 세션 내부에서는 하나의 기능만 개발하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능 개발이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슬래시 명령어에 클리어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세션 히스토리가 초기화가 되게 되거든요. 새로운 기능 개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벽히 초기화된 컨텍스트 창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클리어 슬래시 명령어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주었는데 예전에 세션 내역을 한번 불러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슬래시 명령어에 resum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주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대화 내역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esume를 입력하게 되면 기존 대화 내역에 대한 히스토리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대화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불러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특정 대화 내역을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대화 내역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세션에 대해서 이렇게 클로드 코드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번엔 이제 커서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클로드 코드에서 작업한 이런 세션 대화 내역을 전체적으로 다 익스포트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슬래시 명령어 중에서 익스포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립보드로 가져오거나 특정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해보게 되면은 클로드 코드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컨텍스트들이 다 복사가 된 것을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해보면은 클로드 코드에서 작업하던 그런 컨텍스트 내역을 이렇게 커서에다가 넣어서 여기서 이제 커서에서 이어서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드 코드에서는 이렇게 내장된 슬래시 명령어 이외에 여러분들만의 슬래시 명령어, 사용자 정의 슬래시 명령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이제 닷클로드 안에 이제 커맨드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optimize.md라고 하는 파일 하나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코드의 성능이나 버그를 최적화하는 단계를 제안해 줘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를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추가한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옵티마이즈에다가 이제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해당 코드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해 줄 수 있게 그렇게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이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프롬프트나 팀원 간의 어떤 규칙을 정해주고 계속해서 재사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를 미리 구축을 해두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 내부에서 이제 배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패키지를 빌드하거나 할 때 이렇게 터미널을 새로 열어서 이렇게 패키지 명령어를 실행할 수도 있는 방식이 있지만, 그런데 이제 클로드 코드 내부에서도 배시 명령어를 직접 실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배시 명령어를 클로드 코드 내부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낌표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시 모드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클로드 코드 세션 내부에서 배시 명령어를 이제 수행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로드 코드 내부에서 배시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클로드 코드가 해당 터미널 명령어에 대한 이제 진행 상황이나 결과 같은 것들도 이제 컨텍스트로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빌드를 하다가 실패가 되었을 때 그 실패된 이제 에러 메시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터미널에서 뭔가 이제 복사를 해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에다가 넣어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클로드 코드가 명령어 수행 과정에 대한 모든 컨텍스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에러를 클로드 코드가 자체적으로 더 분석하고 해결하게 만드는 과정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유저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그런 명령어에 대해서만 물어보지 않고 수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ttings.json 파일에다가 클로드 코드가 이제 허락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정 파일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명령어를 거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이렇게 settings.json 파일에다가 정의를 해두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클로드 코드가 완벽하게 모든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dangerously skip permissions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bypass permission 모드가 활성화가 되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사용자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모든 작업을 다 진행해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bypass permission 모드는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모드에서는 클로드 코드가 모든 도구, 모든 MCP를 완전하게 자율적으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ypass permission 모드를 활용할 때는 개발 컨테이너를 활성화를 시켜서 활용해 주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벨롭먼트 컨테이너라는 것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컨테이너는 이제 클로드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이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미리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축된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인데요. 데브 컨테이너 셋업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이나 데브 컨테이너 제이슨, 그다음에 파이어월 같은 이런 세 가지의 설정 파일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설정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다가 세팅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루트 경로에다가 데브 컨테이너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하고 그 안에다가 아까 전에 있던 그 도커 파일, 컨테이너.json, 파이어월, 쉘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당 개발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VS 코드 익스텐션을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브 컨테이너라고 검색하게 되면은 메뉴에 커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데브 컨테이너 익스텐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익스텐션을 먼저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다가 이런 식으로 .dev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세팅을 완료해 주시게 되면 이제 데브 컨테이너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팔레트를 Ctrl Shift P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reopen in container
라고 이런 식으로 검색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브 컨테이너를 활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엔터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커서가 새롭게 이제 창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브 컨테이너로 열어준 편집기는 이렇게 컨테이너 클로드 코드 샌드박스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로컬에다가 도커 파일을 통해서 클로드 코드가 만들어둔 여러 가지의 이런 설정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도커 컨테이너가 이제 올라간 상태로 그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해당 도커 파일은 Node.js 20 기반의 프로덕션 환경과 필수 개발 도구들이 이제 포함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허용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이패스 퍼미션을 활성화를 시켜서 클로드 코드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데브 컨테이너를 활성화를 시켜서 그 컨테이너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 바이패스 퍼미션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런 방화벽 같은 것들도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허용된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이런 요청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내부에서만 동작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바이패스 퍼미션 모드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런 식으로 데브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면서 몇 가지 유용한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CC 유세지라고 하는 클로드 코드 유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CC 유세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npx 명령어를 활용하면 되고요. cc 유세지라고 이렇게 npx cc 유세지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별로 클로드 코드에서 인풋 아웃풋 토큰이 얼마나 활용이 되었는지, 캐시는 어떻게 생성이 되었고, 총 토큰은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사용한 달러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슈퍼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슈퍼클로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로컬에다가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슈퍼클로드에서 자체적으로 구현해둔 여러 가지 유용한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발 관련 슬래시 명령어, 분석하는 거, 코드를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것들도 슬래시 명령어로 다 미리 구축을 해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sc라고 명령어를 슬래시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여러 가지 슈퍼클로드에서 미리 구축해둔 이런 슬래시 명령어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텀 슬래시 명령어, 유용한 것들을 미리 구축해둔 것을 이제 활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슈퍼클로드 같은 서비스를 활용을 해보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런 슬래시 명령어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슈퍼클로드가 알아서 전환을 시켜줍니다. 아키텍처 플래닝을 세울 때는 이 아키텍트라고 하는 페르소나로 전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는 프론트엔드 페르소나로 전환하고 백엔드는 백엔드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할 때는 분석하는 페르소나를 전환을 시켜서 특정 작업에 특화된 페르소나를 통해서 클로드 코드의 성능을 더 많이 올려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클로드 코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로드 코드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aitemplate.com이라고 하는 이 주소로 접속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 컨텐츠에서 소개해 드린 이런 서비스에 대한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다 남겨둘 테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슬래시 명령어에 대해서도 이제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팅 값들이나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의 훅스 기능, 그다음에 MCP 템플릿 같은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 슈퍼클로드와는 다르게 이 슈퍼클로드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원하는 모든 이 슬래시 명령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클로드 코드 템플릿은 우리가 원하는 슬래시 명령어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커맨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장바구니 담아서 필요한 것들만 설치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훅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설치하고자 하는 훅들을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Add to Stack 버튼을 눌러서 이제 스택에다가 이렇게 장바구니에다가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프로텍션도 한번 추가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훅을 3개를 넣어 주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슬래시 명령어도 마찬가지로 커맨드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 허스키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넣어서 장바구니에다가 먼저 이렇게 다 넣어준 다음에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이 명령어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서 복사한 명령어를 이렇게 붙여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스코프에다가 이 명령어들을 추가할 건지를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프로젝트 세팅즈에다가 추가한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장바구니에 추가했던 이 4가지의 컴포넌트들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설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스코프에 보게 되면은 허스키 슬래시 명령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settings.json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도 추가했던 그런 클로드 코드의 훅스도 잘 추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런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클로드 코드의 성능을 더 많이 끌어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에 맞도록 여러 가지 클로드 코드의 세팅 같은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보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드 관련한 여러 가지 세팅 방법들이나 그리고 서브 에이전트나 병렬 처리를 통해서 효과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방식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클로드 코드 관련한 유용한 서비스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